정말 이거는 우리나라 주식 역사상 진짜 엄청난 좀 변화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주주들 입장에서는 이제 장기 투자도 가능한 네. 이제 시장으로 바뀌는 가장 큰 계기가 될 것이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이번에 넘어갈 걸 봐요. 3천을 한번 넘겼다 빠질 수도 있고요. 네. 3천에 대한 또 저항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 좀 쉬었다가 돌파할 수도 있어요. 근데 3천이 끝이라고 보지는 않고 한 번에 고비 정도는 된다. 3천 이상을 염두에 두시고 흔들린다면 그걸 뭐 주식 비중을 줄이는 기회가 아니라 오히려 주식 비중을 늘릴 수 있는 기회로. 안녕하세요. 부익남TV의 부익남입니다. 새 정부가 출범하고 지금 주식시장, 특히 이제 국장이 아주 분위기가 난리가 났는데요. 그래서 모셨습니다. LS증권의 염승환 이사님 모시고 최근 주식시장이 도대체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되고 있는지 이야기도 좀 나눠보고 어떤 섹터가 유망한지도 한번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또 오랜만에 제가 모셨는데 네네. 요즘에 또 그만큼 국장이 아주 그냥 난리여가지고 네. 대통령 당선되고 난 다음 날부터 막 이제 막 올라서 지금 정말 뜨겁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오늘 기준으로 한 2,800 넘었잖아요. 2,850이니까 이제 3천도 얼마 안 남았어요. 사실. 이게 3,000 언젠가 가긴 가겠지라는 네. 얘기 정도만 있었는데 어느 순간 바로 이제 목전까지 왔는데 맞습니다. 지금 이렇게 상승하는 이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근데 여러 이유가 겹친 거는 같은데 제일 큰 건 이제 네.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당선되면서 어쨌든 이제 대통령이 새로 이제 취임을 한 거잖아요. 네. 근데 그동안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좀 불확실성이 있었는데 이게 해소가 됐고 네. 그다음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 중에 제일 눈에 들어오는 게 저는 딱 두 가지가 눈에 많이 들어왔던 게 성장하고 네. 성장시키겠다. 우리나라가 너무 그동안 좀 경제 전체적으로 활력이 떨어져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성장을 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일단 시장 기대를 하면 오르는 거니까 성장 기대랑 근데 이제 항상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많은 분들이 좀 국장을 멀리했던 게 아니 성장은 뭐하냐 나한테 분배가 안 되는데 네. 그러니까 주주들한테 이게 잘 안 갔잖아요. 근데 이번 이재명 정부의 핵심은 그걸 주주들한테 소액주주한테 좀 많은 걸 나눠주겠다. 네. 이 정책이거든요. 이게 그 대표적인 상법 개정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 법안을 이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또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게 이제 과거랑은 좀 달라진 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성장에 대한 기대. 근데 성장하는 기업을 내가 투자했을 때 그 과실을 내가 또 돌려받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같이 맞물리니까 증시가 지금 그 기대값에 의해서 예상보다 좀 빠르게 급등하는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트럼프의 좀 약간의 그 정책 자체가 달러 가치를 많이 떨어뜨려 버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달러가 떨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른 나라 통화 가치가 오르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통화 가치도 그러니까 같이 덩달아 올라. 지금 환율이 1,350원대까지 떨어졌잖아요. 네. 그 원화값이 오르면 뭐 사실 이거는 부동산한테도 긍정적이잖아요. 우리나라 원화 자산이 다 오르는 거니까 네. 가치가.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이제 그렇게 환율이 또 떨어지다 보니까 국내 주식 사는 게 유리하거든요. 미국보다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런 수급적인 환율 요인까지 겹쳐서 지금 주식시장이 좀 생각보다 저도 강세장은 나올 거라고 봤는데 이게 이렇게 빠르게 오를 거라고는 저도 생각 못했는데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이제 대통령이 취임을 하자마자 그냥 폭발적으로 지금 네. 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환율의 변화가 있었다기보다는 가장 큰 차이는 어쨌든 지금 민주당 쪽에서 정권을 잡았으니 상법 개정을 할 것이다. 네네. 이 부분이 지금은 핵심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과거랑은 좀 달라진 게 과거에도 뭐 이런 뭐 대통령은 누구나 취임하면 성장을 얘기하거든요. 네. 성장을 얘기하고 항상 초기에는 시장 참가자들이 기대감을 갖고 하는데 네. 다만 그게 어느 정도 성장하다가 이게 주주들 가치를 이제 같이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뒷받침이 안 되다 보니까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주가 오르잖아요. 그럼 이제 기업들이 좀 유상증자라든가 주주 가치를 훼손하는 그 행태들을 과거에 되게 많이 했어요.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결국 오르고 나서 물량 부담 때문에 주가가 다시 빠지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봤죠. 그래서 가장 그 최근에 이제 4년 전에 우리 코로나 때 이제 엄청난 강세장 나왔는데 강세장 나오고 그때 그 분위기 다 깨버린 회사가 LG죠. 기억하시게 LG화학이 갑자기 LG엔솔 면적 분할해가지고 100조짜리 회사가 상장이 되니 네. 공급이 늦는 거잖아요. 결국은 사실 아파트도 그렇지 않나요? 공급 늘면 그렇죠. 가격 빠지게 되잖아요. 근데 이게 보통 아파트가 아니라 너무 큰 이 단지가 하나 그냥 딱 들어서 버리니까 시장이 그냥 붕괴돼 버린 거죠.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그런 일이 너무 많았거든요. 과거에는. 네. 근데 이제 지금은 성장을 해서 주가 올리는 것까지는 오케이인데
여기 하나 더 붙는 거죠. 이제 그런 일을 아예 못하게 만들어 버리겠다. 법으로 제정해 버리는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러면 이제 안심해서 투자해도 되겠다. 네, 내가 기업과 좀 장기 투자해도 뒤통수 맞을 일이 이제 전혀 없겠구나. 네. 그러니까 그 기대감이 실제 이제 작용하다 보니까 지금 급등하고 있고. 근데 이게 민주당이 지금 다수당이잖아요. 네. 그래서 통과 가능성이 되게 높고 그 다음에 이게 또 지난번에도 민주당 중심으로 상법 개정을 한번 통과시켰다가 네. 한덕수 이제 권한대행이 거부권 행사를 했는데 그것도 좀 아쉬웠지만 그걸 거부권 행사를 안 해도 1년 후에 발효가 되거든요. 근데 이번엔 다른 게 그 통과되고 나서 대통령이 도장 찍으면 바로 발효가 돼요. 네. 즉시 시행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속도도 되게 빠른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이 더 이렇게 좀 흥분하고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번에 상법 개정이 만약 되면은 이제 과거처럼 LG 엔솔이나 뭐 말씀하신 뭐 막 유상증자니 이런 것들을 통해서 솔직히 말해서 소액주주들한테 좀 타격을 주는 네. 이런 일들은 앞으로 일어나기가 극히 어려워진다라고 그런 일이 봐야겠다. 발생하면 소송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제 법적인 근거가 생겼잖아요. 네. 근데 과거에는 그런 법적인 근거 없으니까 소액주주가 소송을 걸어도 이길 만한 근거가 없는 거예요. 네. 그 소송도 안 됐죠, 사실은. 근데 이제 이거를 아예 법으로 하니까 이사의 충실 의무거든요. 그러니까 회사의 이익과 이제 주주의 이익을 동시에 고려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주주의 이익을 훼손한 거잖아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그러면 이제 소액주주가 소송을 걸었을 때 네. 당연히 이제 그런 점을 법원이 바로 잡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사가 자기 충실 의무를 못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형사처벌도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래서 사실 재계는 되게 반발하거든요. 네. 이제 각종 소송 남발하는 거 아니냐 이런 좀 우려를 하지만 어쨌든 지금 소액주주분들 입장에서는 그런 게 이제 법으로 보장되면 진짜 안심하고 네. 뒤통수 맞을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편안하게 장기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이거는 우리나라 주식 역사상 진짜 엄청난 좀 변화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주주들 입장에서는 이제 장기 투자도 가능한 네. 이제 시장으로 바뀌는 가장 큰 계기가 될 것이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애플이라는 회사를 보시면 네. 애플 우리나라 주주분도 많잖아요. 근데 애플이 2021년까지 성장을 좀 했거든요. 코로나 때 이제 잠깐 팔렸다가 네. 지난 2, 3년간을 한번 이렇게 매출 성장을 보시면요. 매출 성장이 23년에 마이너스 나고요. 한 자릿수예요. 네. 그러니까 사실 성장이 별로 없는 거죠. 근데 아시겠지만 주가는 계속 오릅니다. 네. 그 이유가 성장을 못 하는데 어떻게 오르지? 환원을 엄청나게 합니다. 그러니까 번 돈의 거의 100%를 돌려줘요. 네. 100억 벌면 100억 주는 거죠, 네. 주주들한테. 네. 우리나라는 평균 30% 주거든요. 음. 그러니까 성장이 없어도 분배를 이렇게 계속 주주들한테 해주니까 그냥 뭐 자사주 소각해서 주식수 줄어들고 이러니까 애플 주식 사면 네. 야, 이거 성장 못해도 그래 돈 잘 벌잖아요. 기본적으로 그 돈을 우리한테 돌려주네. 그러니까 계속 주가가 오르는 거예요. 이 미국 주식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그렇죠. 주주 환원을 너무 잘해주니까. 근데 우리 한국은 그게 아니었잖아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런 식의 이제 기업들이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거죠. 애플 같은 스타일 성장이 부족해도 네. 그러면 장기 투자하기가 되게 또 편해지기 때문에 최소한 물적 분할 뭐 이런 것들만 뭐 인적 분할 이런 것들 좀 덜해도 과거보다 훨씬 나아지는데 그죠. 사실 또 하나가 미국과의 차이라면은 이제 배당에 대한 맞아요. 뭐 세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미국이 훨씬 더 좀 주주 친화적인데 네. 우리나라는 좀 그렇지가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제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원하는 게 좀 분리과세 좀 해달라. 네. 배당 분리과세. 물론 이런 분들도 계세요. 1년에 이제 배당하고 이자 소득이 2천만 원 넘어야 되잖아요. 물론 2천만 원 이상이면 굉장히 큰 소득이죠. 네. 근데 그게 넘어가는 순간 이제 종합소득 과세 붙으니까 세율이 최대 49까지 붙잖아요. 네. 그러니까 15.4를 떼는 게 아니라 49%를 떼니까 너무 많은 거죠. 그러니까 대주주 입장에서는 내가 자기 회사 주식을 이제 배당을 많이 주게 됐을 때 받았을 때 대주주 같은 경우는 대부분 세율이 아마 49에 해당될 거예요. 그러겠죠. 그럼 배당 많이 줘서 뭐 하냐? 나는 이게 반을 세금으로 내버리니까 네. 굳이 배당 뭐로 해? 약간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내가 소액주주고 나는 뭐 1년에 배당 받아봐야 200에서 300 정도 받으니까 나랑 아무 상관없는데 분리과세 안 해도 상관없어. 이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네. 그게 아니라 분리과세를 함으로 인해서 대주주가 이제 그 배당을 많이 할수록 대주주 본인한테 또 유리해요. 그렇죠. 본인이 이제 세금 걱정을 안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배당이라는 건 대주주한테 주는 게 아니잖아요. 소액주주도 같이 주니까 그 비율에 따라서. 네. 그럼 나한테도 더 많은 배당이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그런 걸 보면 소액주주한테도 되게 이제 이점이 많은 거죠. 배당 분리과세는. 그렇기 때문에 배당 분리과세까지 만약에 된다면 사실 이제 저번에도 보니까 그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 공약에 배당 분리과세는 좀 빠져버린 것 같더라고요. 막판에 네. 조금 그게 좀 아쉬웠는데
그래도 지수가 저는 이제 지금 이제 이재명 대통령 얘기한 게 5천까지 보내겠다고 했거든요. 네. 근데 그걸 지키려면 네. 이거 세금 이슈는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배당 분리과세나 상속세, 네. 그죠? 우리나라 너무 세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민주당에서 조금 이제 전향적으로 좀 이제 바꿔준다면 5천이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근데 이게 뒷받침이 안 되면 5천 가긴 또 쉽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3천은 넘더라도 더 가기 위해선 조금 더 소액주주나 이런 대주주한테 유리한 이런 좀 정책들, 세금적인 이게 좀 필요하긴 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어차피 종합과세, 그러니까 종합소득세로 다 들어갈 거면 네. 배당 안 주고 그냥 대표 해가지고 대표에서 월급으로 받아가면 네. 어차피 그게 그건데 이게 배당 소득세를 만약 분리과세 해주면 이제 주주들한테 나눠주는 게 사실 더 유리해지는 훨씬 거니까 유리해요. 예. 대주주 입장에서는 이제 당연히 배당을 많이 하려고. 그죠. 그러면 이런 것들도 이제 소액주주들도 같이 혜택을 보는 건데 네. 이것도 좀 바뀌면 좋겠지만 당장은 어쨌든 공약에서는 좀 빠진 상태다. 요건 좀 시간은 걸릴 것 같아요. 네. 예. 그러면 결국에 지금 이런 상법 개정 정도만 돼도 유리한 종목들이 있을 거고 좀 덜 유리하고 뭐 상관없는 종목들도 있을 텐데 우선 어떤 쪽이 좀 유리해지는 건가요? 그러니까 뭐 주주 입장에서 투자하기 좋은 종목들이 뭐가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상법 개정 최대 수혜 업종은 두 개가 일단 거론되는 게 첫 번째가 증권회사예요. 왜냐하면 이걸 하는 목적이 명백하죠. 주가 부양하겠다는 네. 거거든요. 이제 주식 이제 우리 한국은 아시겠지만 많은 가계 자산이 대부분 일단 기본이 다 부동산이잖아요. 네. 부동산이 다 쏠려 있고 일부가 이제 주식에 있는데 주식 시장이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소외받고 있었죠. 근데 이제 이재명 정부의 입장은 주식 부양을 좀 해가지고 한번 이게 금융 시장으로 좀 이 돈을 보내자. 예, 유동성이 좀 활성화될 수 있게 좀 하자. 그게 네. 또 경제에도 도움되는 거 아니냐. 이런 정책이에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 이제 상법 개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금융시장으로 자꾸 돈들이 들어오면 그걸 다루는 회사가 바로 증권사거든요. 증권사는 바로 실적 좋아지는 거 아닌가요? 네, 그래서 실제로 대형사들은 또 되게 좋아요. 근데 이제 물론 일부 중소형사들은 아직 그 몇 년 전에 PF 문제 있잖아요. 네. 그게 좀 남아 있어요. 아직은 다 처리된 건 아니니까 일부 중소형사는 실적이 아직은 좀 부진할 수 있지만 대형사는 덩치가 커서 PF가 있더라도 다른 쪽에서 굉장히 많은 수익을 내거든요. 그래서 대형 증권사의 한정에서는 이미 실적이 좋은데 앞으로 더 좋아질 네.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그 대형 증권사의 또 장점 중에 하나가 배당도 많이 줍니다. 원래 과거부터. 그래서 이제 고배당 주로도 유리하기 때문에 여러 면에서 증권주가 좀 수혜를 받을 것 같고요. 또 한 네. 가지가 지주회사죠. 지주회사는 뭐냐면 이제 뭐 예를 들면 SK라든가 LG 네. 이렇게 딱히 뭔가 사업을 한다기보다는 자회사들 상장시켜 놓고 거기서 이제 뭐 그 로열티 같은 거 받는 거죠. 네. 이제 브랜드비라든가 그 자회사들 상장한 가치가 올라가면 같이 오르는 거죠. 네. 이런 사업들을 하는 건데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의 좀 문제가 재벌들이 아주 적은 지분으로 지주사 지분을 갖고 있잖아요. 네. 그 적은 지분으로 그룹 전체를 이제 좌지우지하는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상속 문제랑 좀 이제 겹쳐가지고 이제 상속 시즌이나 이런 게 또 이제 상속을 해야 되면은 상속세가 너무 비싸니까 이제 그런 얘기들 많이 하죠. 의도적으로 이거 주가 안 올리는 거 아니야. 주가 오르면 세금 엄청 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주가 관리를 하기보다는 오히려 주가가 안 가는 게 세금을 덜 낼 수 있으니까. 항상 회장님이 위독하시면 주가가 쭉 빠져요. 네. 네. 그러니까 상속 이슈가 있어. 네. 워낙 세금이 세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거기다가 이 지주회사는 자회사들이 많이 상장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흔히 우리가 중복 상장이라고 많이들 표현하죠. 애플은 애플 하나 상장돼 있잖아요. 그 다음에 구글 대신에 알파벳이 상장돼 있죠. 네. 근데 알파벳 밑에 자회사들 많잖아요. 그게 상장이 안 돼 있어요. 그냥 네. 알파벳 혼자, 메타도 혼자. 근데 우리나라는 뭐 예를 들면 SK면 SK, LG면 SK, LG면 LG. 엄청나게 많은 자회사가 그냥 이렇게 그렇죠. 각각 상장돼 있으니까 지주사 가치가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네. 이걸 이제 할인이라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할인율이 이게 상법 개정을 이제 통하게 되면 지주사에 대한 이제 가치가 어떻게 보면 이제 재정립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회장님들이 이런 상법 개정을 통해서 소액주주 가치를 이제 무시 못하는 거 자기가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네. 소액주주를 무시해서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뭔가 그동안 소수 지분 가지고 조금 소액주주한테 피해가 가더라도 회사나 아니면 이제 그 이 재벌들한테 유리한 정책을 해도 네. 사실 그걸 막을 방법은 딱히 없고 이게 불법적인 것만 아니면 딱히 막을 방법이 없는데 이제는 그런 정책을 펼치는 게 불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이번 상법 개정에 의하면은 어쨌든 주주의 가치도 해야 되지만 뭐 집중 투표제라든가 네. 감사위원 선임이라든가 이런 게 이제 집중 투표제 같은 경우는
만약에 3명의 이사가 있어요. 이걸 선출해야 되면 내가 100조 갖고 있으면 100조씩 3명한테 줄 수가 있거든요. 이 공평하게. 근데 집중투표제는 소액주주가요. 이 100표씩 3개를 한 이사한테 그냥 몰아줘 버릴 수가 있어요. 네. 그 소액주주가 단결하잖아요. 대주주가 져버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과거랑은 달라요. 네. 이게 이런 게 이제 집중투표제인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런 정책까지 같이 맞물리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룹 전체를 운영할 때 이제는 소액주주를 만약에 가치를 무시하고 하고 싶은 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해관계를 일치시켜야 돼요. 그런 이제 그게 결국 또 상법 개정의 핵심이다 보니까 그래서 지주회사들 주가가요. 실제로 이제 이재명 대통령 당선되자마자 네. 당선된 날 뭐 어떤 그룹은 한 20% 올라버렸고 하루에 그냥 지주사가 지금도 계속 올라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할인받던 게 이제 이걸 축소시키지 않겠냐. 그래서 증권사랑 이 지주사 네. 두 개가 일단 가장 큰 수혜주다. 지주사가 뭐 물적 분할을 하고 뭐 이런 거랑은 상관없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제 소액 주주들을 챙길 수밖에 없으니 그죠. 이제 그런 것 때문에 할인을 많이 받았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어차피 그런 이거는 것보다- 주가를 누를 수밖에 없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재평가될 것이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지주사랑 증권사가 가장 유력하다. 네. 그리고 또 하나라면은 뭐가 있을까요? 뭐 지금 뭐 물적 분할을 하려다가 말았던 뭐 이런 걸까요? 뭐 비상장인데 그런 뭐잘 회사도 되고 있고요. 있는? 그리고 네. 이제 회사가 어떻게 보면 이제 그동안 그런 회사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재명 대통령도 그때 이제 후보 때 뭐라고 했냐면 PBR이라 그러죠. 우리가 네. 보통 자산 가치, 그러니까 청산 가치라고 하죠. 청산 가치보다 지금 못한 기업들이 되게 많거든요. 한 배 이하인 기업들이 워낙 많은데 그런 기업들은 M&A 시켜버려야 된다. 좀 굉장히 파격적인 얘기 하셨는데 그런 저 PBR 주들을 이제 주가 올리란 얘기죠. 그러니까 네.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우리나라에 그런 기업들이 많아요. 정말 돈은 잘 버는데 그냥 쌓아만 놓는. 그러니까 현금을 갖다만 놓는 네. 거죠. 금고 같은데 예를 네. 들면 이거를 미국 같은 경우는 주주들이 압박을 하니까 주주환원을 많이 하는데 네. 안 줍니다. 그냥 현금만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제 상법 개정이 되면 주주들의 압박이 커질 수가 있어요. 네. 현금만 갖고 있지 말고 우리한테 돌려달라. 네. 그래서 그게 업종은 아니고 그렇게 이제 기업마다 다 다르니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현대차 같은 경우는 주주환원 잘 해줘요. 네. 뭐 그런 기업들은 옛날에도 잘해줬으니까 돈도 잘 버는데 만약에 어떤 기업이 현금은 되게 그러니까 돈도 잘 벌고 현금을 많이 갖고 있는데 주주 환원에 되게 인색한 기업들도 찾아보시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기업들은 지금 뭐 향후에 어떻게 할지는 뭐 물론 이제 대주주나 이런 임원진이 좀 결정을 해야 되겠지만 주주들이 계속 압력을 낼 가능성이 높거든요. 왜 네. 주주 환원 안 해주냐? 상법 개정도 됐는데 그러면은 이 돈을 어떻게든 뭔가를 해야 되거든요. 그냥 가만히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네. 주주환원을 하든 아니면 성장에 뭔가 투자를 하고 이런 결정을 해야 되는데 결국 그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는 더 예전보다는 가시화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법적인 뭐가 없다 보니까 현금 갖고 있어도 뭐 소액주주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없었거든요. 네. 근데 그런 압력이 이제 점점 심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개별 기업들이 좀 많기 때문에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좀 좋겠지만 어쨌든 그런 흔히 말하는 이제 증권가에서 뭐라고 표현하면 자산주라 그래요. 네. 자산을 진짜 많이 갖고 있는데 그걸 제대로 좀 투자 안 하고 주주환원도 좀 인색한 네. 그런 기업들이 좀 수혜를 또 그런 받을 수 것들도 있겠- 좀 수혜가 있다. 예. 그러면 이런 건요. 그 소위 말하는 이제 대주주 물량이 엄청 많아서 유통량이 거의 별로 없는 근데 또 막 현금을 쌓아놓고 네, 있는 맞아요. 뭐 그런 이런 기업들이 곳들 있어요. 있잖아요. 거래량 별로 안 나오고 네. 그래서 옛날에 뭐 그런 거 같이 주다 해가지고 막 투자했는데 안 오르고 계속 네. 가다가 그냥 팔고 막 이러셨는데 네. 그런 종목은 좀 여기서는 좀 제한적인 효과가 있을까요? 아니요 그런 기업들은 또 마찬가지로 수혜를 받을 가능성도 있고 특히 대주주 지분이 막 네, 많은데도 대주주 지분이 이제 어쨌든 많은 기업들 중에 지금 최근에 그렇게 해서 좀 많이 올라갔던 기업들 중에 하나가 현대 GF홀딩스라고 있어요. 이미 좀 많이 올랐어요. 네. 올랐는데 그게 현대백화점 갖고 있고 현대 홈쇼핑 갖고 있는데 대주주 지분이 꽤 높은 편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기업들도 지금 이미 뭐 상법 개정 이전부터 주가가 좀 움직이기 시작을 했는데 마찬가지로 어쨌든 그 뭐 대주주 지분이 이렇게 많을수록 어떻게 보면은 이제 유통 물량이 되게 적잖아요. 네. 그러니까 조금만 뭐 어떻게 보면 오르면 예, 올라도 그냥 품절주가 돼 버리니까. 네. 근데 그런 기업들이 예전에는 주주환원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는데 왜 주가가 더 이런 상황에서 오를 가능성이 높냐면요. 점점 물량이 줄어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상법 개정의 핵심 중에 하나가 주주환원 좀 하라는 거잖아요. 어떻게 네. 보면 근데 주주환원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배당도 있지만 자사주를 소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통 물량이 원래 적은데 자사주를 또 많이 갖고 있는 기업들이 있어요. 네. 근데 그런 기업들이 소각을 해요. 없어요. 네. 그럼 가뜩이나 주식수가 없는데 더 주주가치 줄어버려요. 올라가는 거죠. 네. 그럼 진짜 품절주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만 뭐 매수세가 들어와도 이제 유통 주식수 자체가 적으니까 수급에 의해서 급등하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는 대주주 지분율이 적으면서 자사주가 좀 많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지금 상법 개정에 오히려 수혜주가 돼가지고 조그만 이런 이벤트에도 주가가 막 이렇게 급등할 가능성이 되게 높아졌다. 그래서 말씀하신 그게 오히려 지금 상법 개정에서는 수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단기적으로 좀 올랐다.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막 뭐 지주사들도 오르고 했는데 지금 예를 들어 이 영상이 올라가는 때에도 여전히 낮은 수준인 건지 아니면 지금은 약간 너무 기대감 때문에 단기 좀 올라갔으니까 상법 개정 뭐 되는 거 보고 들어가야 될지 이런 것들은 좀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요? 근데 지금은요 사실 대부분 다 올랐어요. 왜냐 이 아이디어를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없다 그러니까요. 보니까 그래서 다들 많이 올랐기 때문에 뭐 지금 뒤늦게 쫓아가신 건 좀 일부 늦은 감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뭐 지금 주식 시장이 저점 대비해서 한 20% 이상 올랐거든요. 네. 보통 저점에서 20-30% 오르면 시장이 조금 늘어집니다. 계속 가지는 않아요. 네. 좀 쉬었다 가니까 조정을 좀 받을 때 조정 한번 받으면 이렇게 급등했던 종목들이 하루에 막 5%, 또 많게는 차익 매물 쏟아지면 막 그냥 이유 없이 10% 빠지기도 해요. 네. 갑자기 그냥. 근데 그런 경우가 또 한번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 그러고 그냥 버티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뒤늦게 그냥 지금 바닥에서 일부 뭐 지주산 2배씩 올랐거든요. 네. 근데 그걸 쫓아가는 건 좀 위험할 수 있으니까 뭐 주식을 판다 이런 거보다도 한 번에 좀 조정이 변동성이 나오면 그때 한번 타이밍을 좀 잡으셔가지고 들어가시고 지금은 어쨌든 좀 많이 오른 증권이나 지주사는 기대감 때문에 지금 많이 오른 상태니까 네. 뒤늦게 쫓아가는 거는 조금 약간 위험할 수는 있다. 그래서 조금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이번에 상법 개정이 정말 뭐 개정이 되면은 그러면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뭐 6개월 1년으로 봤을 때 한국 주식 시장 뭐 지수 자체는 좀 우상향해서 뭐 3천 넘어갈 확률이 좀 높아 보이시죠? 저는 이번에 넘어갈 걸로 봐요.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 있죠. 3천을 한번 넘겼다 빠질 수도 있고요. 네. 지금 3천 아직 돌파 못했으니까 좀 많이 올라왔으니까 아무래도 3천에 대한 또 저항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 좀 쉬었다가 돌파할 수도 있어요. 근데 둘 중에 하나 어디가 될지 모르지만 결국 방향성 자체는 이번에 3천 넘지 않을까. 근데 3천이 우리나라 아까 말씀드린 제가 네. PBR로 보면 딱 한 배예요. 비싸진 않아요. 미국이 4배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국에 비하면 훨씬 싸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저는 3천이 끝이라고 보지는 않고 한 번에 고비 정도는 된다. 근데 그거를 넘어서 이번엔 좀 안착하지 않겠냐. 3천 이상을 염두에 두시고 흔들린다면 그걸 뭐 주식 비중을 줄이는 기회가 아니라 오히려 주식 비중을 늘릴 수 있는 기회로 조정이 나온다면 그렇게 보셔야 되겠고 적어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 지수 목표를 일단 2천이 아니라 최소한 3천 이상으로 좀 열어놓으시고 근데 물론 3천 얼마까지 갈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네. 그건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번에는 3천이 만약에 넘어가면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안착하는 모습이 좀 나와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좀 분위기는 옛날보다 좋아질 것이다. 네. 네.